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정말 그 멋지신 분을 모셨는데요. 핫한 아이템.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아니, 얼굴이 진짜 제가 보기엔 제 얼굴에 반만 하세요. 굉장히 제가 그 언짢습니다 지금. 제 얼굴하고 비슷해요. 전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이유 대표님 없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예, 방송을 아직 안 웰컴백. 봐서.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유영섭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회사 이름이 코빗. 코빗. 예, 코빗 무슨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비트코인. 호빗이라고 많은 사람이 또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관계 없이 네, 코빗. 비트코인을 지금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자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간단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대표 유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코빗은 뭐 하는 회사예요? 코빗이 뭐하고 비트코인이 뭔지 간단하게. 네, 코빗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외환 거래소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대신 저희는 이제 외환 뭐 달러나 유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네. 그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중개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과연 뭐죠? 네, 감이 아직도 덜 잡혀서요, 제가. 뭐 우선 뭐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자면 네. 그냥 뭐 가상화폐 한 단어네요. 네.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로 가자면 이제 세 가지라고 저는 요즘에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 결제 네트워크, 지급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비자 아니면 페이팔. 페이팔. 네, 그거는 이제 비자라는 회사가 그런 뭐 신용카드 가맹점들 여러 개를 모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은행 계좌하고 연동이 돼서 네. 내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이제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자라는 네트워크가 있죠. 네. 이제 페이팔도 네트워크죠. 네. 사람들이 다 페이팔에 가입을 해서 서로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 가입을 해서 결국엔 서로 이제 돈을 주고받는 거죠. 우선 그 대신 그 비자나 페이팔하고 다른 점은 이제 비트코인은 중앙 회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요즘에 인터넷 시대인데 우리가 왜 어떤 회사에 의존해야 될까? 그냥 우리끼리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뭐 발상에서 시작된 거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냥 P2P로 그냥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우선 하나. 네. 하나. 결제 네트워크. 네. 그다음에 P2P. 네. 예. 네 맞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화폐예요. 화폐. 그래서 이 비자라는 네트워크에서는 달러를 써요. 달러라는 화폐를 써요. 네. 그 페이팔에서도 이제 달러라는 화폐를 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네. 와우라고 하죠. 네. 거기서는 이제 와우 골드라는 네. 화폐를 써요. 옛날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서클. 네, 네. 그런 화폐. 근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결제 네트워크에서는 거기 고유의 화폐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달러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화폐도 쓴다.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비트코인은 금융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플랫폼 요즘 말한다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있죠. 오픈 소스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려면 뭐 옛날에는 뭐 신비안이나 그런 걸 해야 됐었는데 요즘엔 다 안드로이드를 많이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금융 앱을 만들려는 개발자들은 이제 뭐 무슨 OK 캐시백 플랫폼으로 뭐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죠, 그거는. 네. 이제 SK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럼 거기 API를 찾아야 되고. 그러려니 차라리 비트코인 플랫폼을 쓰는 거예요. 거기는 다 오픈이 돼 있고 오픈 소스이고 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룰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개발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플랫폼이다. 그럼 뭐 거기에서 곁다리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면 게임 같은
LOL이나 이런 게임들에 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네, 있어요. 그렇게 적용된 그런 모바일에서 사례가 있나요? 지금 그 비트코인 결제사가 되게 큰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각각 10,000개의 인터넷 상점을 가맹점으로 얻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만 개 이상은 되는 거죠. 2만 개 이상. 네. 자, 네. 예, 자 비트코인이라는 것에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이렇게 잘 요약해서 네. 우리 유 대표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여러 네트워크 중에 여러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코베이스는 일종의 이제 교환소죠. 네. 클레어링 하우스. 네. 그러니까 실제 또 다른 돈으로 바꿔주는 네. 우리가 쓰는 돈을 바꿔주는 그런 곳이고 또 그걸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고 또 유저들이 이거를 쓰는 또 그 샵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곳인데 이런 각각의 롤들을 몇 가지 주요한 네. 그런 그 역할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네. 역할이 될지 그 그 아이덴티티들. 에코시스템, 네, 그 생태계에서 네. 그러면 네. 이제 회사로는 중요한 회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갑, 웹 지갑.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하려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고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웹 지갑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갑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지삽.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인시스 같은 역할을 이제 비트코인 세계에서도 가맹점들이 비트코인을 몰라도 이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을 제공하는 회사. 피지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래소가 있어요. 저희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팔고 싶은 사람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야죠. 그래서 뭐 그냥 뭐 길거리에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거래소로 오죠. 그래서 거래소, 지갑, 그다음에 피지사가 이제 비트코인 그런 생태계를 위한 메인 플레이어라고 보실 수 있고. 예. 그러면 그러면 지금 코빗은 뭘 하고 계시는 회사인가요? 저는 거래소예요. 거래소.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피지사는 있나요? 없어요. 아직 네. 비트코인 피지사는 없고요. 네. 지갑은 뭐 유니버설한 거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유니버설 하는데 사람들이 저희를 지갑으로도 쓰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왜냐면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사놓은 상태로 코빗에 그냥 저장해두고 있으면 그냥 저희가 약간 지갑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2,100만 개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그 이후 왜 2,100만 그러면 비트코인 원 비트코인을 산다. 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전체 있는 2,100만 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1 비트코인 되고 0.1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더 쪼갤 수 있는 네. 건가요?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1 비트코인이 네. 달러로나 네. 하나로 보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한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총량이 정해져 있지만 네. 뭐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뭐 1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네. 100만 원까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거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그 화폐가 많아지면서 하나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렇죠. 예. 그 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예. 뭐 반대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디플레이션. 하긴 하는데 사실 네. 뭐 사소한 차이고요. 예. 근데 그 이제 그 통화량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네네. 이거 어려지네요. 네. 그게 뭐 제 학부 때 전공이 이런 건데. 한 20년 전? 그렇죠. 예. 이거 석사 잘 기억을 잘 되살려서 숨어 있는 기억을. 했는데. 그때 이거 배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네. 비트코인 없었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하여튼 인플레이션이죠. 네. 물량을 많이 찍어내니까. 네. 네. 그거는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2,100만 개. 네. 그 비트코인이 10분마다 발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어요. 10분마다. 10분마다 발행이 된다는 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처음 4년 동안은 10분마다 50비트코인씩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그게. 누구한테 갔냐면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자기 컴퓨터를 기여한 사람한테 갔어요. 처음에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그거를 이제 채굴자라고 해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자기 컴퓨터 기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50개씩 발행이 됐고
10분에 한 번씩 네, 네. 50개씩. 네. 예. 그 4년 동안 하면 몇 개 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면 10분이면은 1시간이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얼마 동안 많이 받는 됐다. 계산이 안 되네요. 네. 미국에 빠지고 있습니다. 토프가. 네, 아, 네, 그래서 다 합해서 1,200만 개, 예. 절반 좀 넘었어요. 예, 아직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4년마다 반으로 줄어요. 아,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25비트코인씩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잠깐만. 4년이 지나서. 잠깐만. 네. 그러면 그 발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내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으면 네. 거기에 그 코드가 다 그 룰이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기분마다 룰을 만들어. 50씩 발행이 된다. 근데 이제 어느 날짜부터는 25씩 된다. 네. 그게 다 벌써 다 그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예, 짜여져 있고. 네. 근데 그거를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기여를 했는데 이제 서로 이거 발급받으려고 네. 경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그 뭐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운 고난이도의 그런 뭐 산수 문제를 예. 제시를 하고 그거를 제일 먼저 푼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어요. 그 수학 문제, 산수 문제 그걸 누가 내요? 그거 해시라고 아세요? 뭐 암호화 코드. 네, 암호화 코드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뭐 암호화 코드를 예.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네. 비트코인이. 거기서 막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냐면 더.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그 가상화폐하고 일반화폐하고 차이점. 예. 제일 큰 게 뭐냐면 언제든 어느 화폐든지 위조 화폐를 방지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일반 화폐는 위조 화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홀로그램을 넣고 많이, 무슨 뭐 기술을 많이 넣죠. 네, 기술 많이 넣죠. 그 대신 디지털 파일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100%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가상화폐에서는 그렇게 그런 종이 화폐처럼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그 가상화폐를 쓰는 사람들의 잔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뭐 페이팔이나 비자 같은 회사가 그 DB를 관리했었어요. 네, 센트럴라이즈 돼 있죠. 네, 그래서 네, 에러를 그렇죠. 방지하고 해킹을 방지하고 그래서 뭐 1조 원씩 이제 자금을 쓰는 거죠. 비트코인의 혁신이 뭐냐면 기술적 혁신. 그냥 뭐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쓰게 분산시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해킹이 더 방지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기술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불가능했어요. 2008년까지. 근데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그걸 처음으로 풀었어요. 분산된 중앙 통제가 없는 DB. 모든 DB가 통일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실시간으로 그 거래 정보들을 계속 축적을 하면 뭐 전 세계 한국에 있는 거래 정보하고 미국에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받는 거래 정보하고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10분에 한 장씩 한 페이지 뭐 거래 한 1,000개씩 나눠서 DB에 넣자. 그럼 그걸 누가 그 한 장에 DB 그 거래들을 정리를 할까? 그러면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이 한 장의 거래 정보를 그 해시라는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그 권리를 주자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놓칠 것 같은데. 대충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DB를 있어요. 네. 제대로 저장하는 걸 그 암호화할 수 있는 네. 그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무료로 주게 해가지고 네. 모티베이트를 시켜서 네. 그 사람이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분산돼서 이렇게 저장이 될 거니까 네. 뭐 그래서 그 DB 기록을 변조 이런 네. 가능성, 해킹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예. 자, 야, 자 이제 어렵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지만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네. 사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왜 비트코인에 우리가 그리고 미국의 미국 정부조차도 연방 정부조차도 왜 주목을 하고 비트코인에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가? 청문회도 지금 네. 열고 예,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왜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급 네트워크, 화폐,
그다음에 금융 플랫폼 이거 세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을 지금 잘하고 네트워크로서 네. 좋은 이유는 중앙 회사가 없으니까 중앙에서 수수료를 받을 회사가 없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제 직원들이 휴가를 갈 필요 있는 회사도 없고, 그래서 모든 거래가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모든 거래가 확실해요. 전혀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앙에 회사가 없으니까 그 분쟁을 풀어줄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네트워크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화폐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양. 근데 금융 플랫폼으로서는 오픈돼 있고 오픈 소스. 근데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 거래 하나에 프로그램 명령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금융 앱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네. 제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가 구매자예요. 여기가 판매자예요. 그래서 초록색 그 후드티를 팔아요. 온라인 상점. 근데 제가 전에는 이제 뭐 10,000원을 주고 이걸 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상점에서 내 10,000원을 받았지만 이 후드티를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뭐를 하죠?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를 쓰죠. 에스크로를 네. 그래서 여기 에스크로 제공자라고 해봐요. 예. 그럼 제가 여기다 10,000원을 줬고, 예. 제가 그럼 그럼 이제 내가 알리죠. 보관하고 있고 네. 물건을 보내라고 네. 명령을 하면은 네. 물건을 보내면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다라고 네. 나한테 메시지를 주면 제가 돈을 그렇죠. 이렇게 보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수수료 다 떼죠. 수수료 떼시고 에스크로 서비스가 또 도망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보험을 들고. 네, 보험을 들어야 되고 정부에서 이제 확실히 규제를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10,000원을 가운데다 넣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3명 중에서 2명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이 거래가 간다. 라고 조건을 줘요. 그럼 우선 내가 우선 10,000원을 넣고 보시고 이제 그 후드티를 보냈어요. 그럼 제가 오케이 하고 여기서도 오케이 하고 그러면 돈이 가죠. 그럼 뭐 오케이 된 거고. 내가 10,000원을 보냈는데 후드티가 안 왔어요. 그럼 제가 결제 취소하고 여기서도 보니까 안 왔네. 취소하고 그러면 제가 돈을 받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돈을 갖고 도망갈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오케이를 안 하고 여기서 오케이를 안 하니까 절대로. 쌍방. 네. 그러니까 100% 에스크로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거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에스크로 리스크도 없애고 거래 수수료 또 없애고. 없애고 약화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거래들이 비트코인 자체 안에 그런 스마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고 훨씬 더 나아가자면 그 주식의 소유권을 비트코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하나는 삼성전자 주식 하나다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결국엔 그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채권시장, 뭐 되게 많은 그런 금융이 자동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나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요? 그럼 무너진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더 네. 강화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훨씬 더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워낙 우리가 이제 한국 원을 쓰는데 네. 원보다는 비트코인에 만약에 금융시장이 만약에 전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면 네. 네. 뭐 그 금융 정책을 피려고 하는 네. 네. 뭐 그런 당국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의 역할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예. 매개 수단, 가치 저장. 다 세 그다음에 가지인가요? 다 세 가지 돼야 돼요. 예, 네. 그러게. 그다음에 이제 그 척도, 가치의 척도 예.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매개 수단으로서는 되게 좋아요. 네. 거의 무료로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죠. 그렇죠. 가치 저장으로서도 뭐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네. 힘이 세요. 근데 문제는 환율 변동이 심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없잖아요. 예. 한국은행처럼 물가 안정을 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계속 있어야 되고 한국 화폐는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상에서도 모든 거래는 일반 화폐로 환전한 거래 금액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드티를 10,000원에 판다? 그럼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10,000원어치의 비트코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나라의 화폐는 아직은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쉽게 네. 뭐 또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으니까 제가 네.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코기제. 쉽고요. 예.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제 사이트가- 본인 인증을 하시고 사이트가 korbit.co.kr .kr에 가입을 해서 네. 본인 인증을 거치시고 예, 인증 거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금 계좌를 하나 발급받아요. 가상 계좌. 아, 네, 뭐 무슨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가상 계좌. 그냥 네. 실제 은행에 있는 네.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입금을 하시면 예, 이제 저희 거래소에서 이제 그 10,000원 입금이 반영이 돼요. 네, 그럼 10,000원어치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10,000원어치 비트코인 구매 주문을 하나 내면 네.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고객이 몇 분 정도 오픈이 가능한가요?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지 3,000 않나요? 명. 네. 국내 3,000명 정도. 네. 네. 국내 3,000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사용자 수하고 그다음에 그 거기서 거래되는 하루에 거래되는 그 양, 네. 그러니까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교환 거래소를 통해서 네. 달러로 환산하면 대체 얼마 정도의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매일 한 40억 원어치가 거래소들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전 매일 전 세계적으로 네, 네. 40억 원이요. 네.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올랐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사용자는 대충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정도 있는 걸로 보여 네, 그 숫자는 없네요, 제가. 근데 뭐 한 몇백만 명, 몇십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거래소 중에 제일 큰 거래소가 중국에 있는 거래소라고 들었는데요. 네, 요즘엔 중국이 많이 없었어요. 네. 요즘은 중국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많이 네, 앞서 네, 있다고. 네, 네. 그 저기 중국의 뭐 어떤 정부에서 보통 이렇게 게임이든 뭐든 간에 각각 업무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별로 네, 네. 이렇게 제약들이 많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중국의 활동이 좀 그런데 그 비트코인은 그런 거래소 그런 제약이 전혀 없나요? 아직은 중국 정부에서 네. 이거를 규제를 안 한다고 밝혔어요. 아직은. 네. 근데 거기 뭐 어느 나라 정부든지 우선은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저희 나라는 지금 아직은 뭐 거래량이 미비하니까 네. 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코빗에 대한 입장이나. 네, 뭐 정부 저희도 담당자. 뭐 한국은행에 가서 이제 뭐 2시간 세미나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네. 그 뭐 보니까 그냥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원회에서 뭐 어느 정도 그냥 주시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황. 그 정확히 한국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걸 뭐로 내는 거예요? 무슨 사업으로 내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그런 사실 이거는 세무 당국이든 네. 뭐든 간에 저는 그냥 변호사한테 그거 맡길게요. 네. 그거는 변호사의 변호사가 네. 그냥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코빗이 유일한 거래소인가요? 네, 거래소는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거래소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조건이 또 다른 거래소를 내가 만들겠다. 네. 그래도 뭐 제약이 또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테크놀로지를 잘 이해하고 먼저 우리 유사장님 팀이 지금 이거를 구현하신 건데 팀의 구성하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의 네, 구성하고 팀은 2명이에요. 네. 두 명이세요. 저하고 저희의 코파운더 김진아 이사님하고 두 명이에요. 네. 어떻게 만나셔서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네, 처음에 그 사장님께서 비트코인에 언제 빠지셨고 네. 어떻게 코파운딩 과정을 거쳤는지 네, 같이 네. 좀 얘기를. 네. 우선 2011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깊이 안 보고 네. 뭐 이런 게 있구나 네. 하고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하고 네. 생각만 했다가 네. 말았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비트코인이 뉴스를 많이 타게 되면서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봤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혁신적이고 뭔가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사실은 이런 혜택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전에 했던 사업이 크라우드 펀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그 결제 모듈 피지사가 필요해서 이제 피지사를 접근했어요. 네. 근데 이제 피지사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미국에서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네. 네. 그래서 다 그 승인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뭔가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아직은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뭔가 이런 혁신적인 사람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하게 찾고 있었는데 머리 뒤에. 근데 비트코인을 써보고 이거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개인적인 스토리는 그렇고요. 김진아 이사님은 제가 전에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그 또 비영리 단체를 제가 그 코파운더를 했어요. 그렇군요. 고산 네. 씨랑 같이.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김진아 이사님이 저희 타이드 인스티튜트의 초기 이사로 모셔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하나를 같이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바탕을 기반으로 이것도 같이 하자고 서로 마음이 맞은 거죠. 네. 예. 자, 우리 그러면 코빗이라는 회사가 이런 거래소인데요. 거래소의 대체 경쟁력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네. 후발주자가 나와서 똑같은 사업을 좀 더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가 네. 하겠다 그러고 좀 더 그리고 사용자에게 좀 크레딧을 더 네, 얻을 수 네.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라는 게 금방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선 제가 비밀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거래량이 많아야죠. 네. 거래량이 많을수록 그 빗하고 에스크의 간격이 좁으니까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이제 보안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비트코인의 거의 모든 것은 보안이 중요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약간 금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거 갖고 해킹을 하면 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 뭐 기존에 있던 회사들도 모바일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최소한 6개월은 그런 기술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거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는 벌써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회사는 다 고객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뭐 요즘 거래량이 늦는 거로 보아 이제 고객의 신뢰를 벌써 많이 얻었고 그래서 무슨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코빗을 뭐 계속 믿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돼요. 뭐 여담이지만 사장님은 비트코인을 많이 좀 갖고 계세요? 저는 얼마나 갖고 계세요?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 조금요? 네.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얻으려고 사실 뭐 이런 거래소를 만든 것도 있죠. 네. 네, 사실 그 미국에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지금 이해가 됐는데 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기꾼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변동이 심하니까. 근데 오늘 제한이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왜 투기를 하나 그냥 뭐 만들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한된 수량이기 때문에 이 투자가 가능한 거군요. 사놓겠다. 네. 근데 저는 또 그 시카고 학파의 그 efficient market 하이포테시스를 믿어서 네.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원망을 많이 하는 게 왜 진짜 비트코인 사라는 말을 안 했느냐.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 사라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왜냐면 그 뭐 미래 가치 그냥 투자로서는 제가 이제 보고 있지 않으니까. 네,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전에 오르긴 올랐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예, 잠깐 갈까요? 쉬었다가 네, 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 이 훌륭한 장소를 후원해 주신 디캠프 예. 은행권 은행권 청년 청년 창업재단. 창업재단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버를 그 팟캐스트 서버로 네. 제공해 주시겠다고 한 강희승 대표님께 지금 제공해 주시고 아니야 제공해 계신가요? 주시는데 지금 출장을 가셨다가 오늘 오셨어요. 아 근데 그래가지고 저기 팟캐스트 서버를 아이블럭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마 테스트 다 버전을 올려놓도록. 네,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이제 서비스 된답니다. 6편까지 올라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공짜로 하고 있다가 아이튠스에서도 네. 팟캐스트로 볼 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너무 느리거나 그러면 네. 강 대표님께 바로 네.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쫄지마 창업스쿨도 저 찬니 네. 지금 잘 흥행이 되고 흥행이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 예비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네. 드리면 저희가 후원자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시즌 3를 시즌 후원해 3도 주실 해야 분을 찾고 되는데, 있는데요. 예. 특히 공간을 제공하실 분과 그 다음에 공간 여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공간이 여기인데 네. 이게 방음이 안 돼가지고 예. 소리가 예. 굉장히 안 좋은데 예.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실 분이 있으면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락 주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질문이 하겠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예. 너무 많은데 괜히 막 한 사람이 여러 개씩 질문하고 그러는데 예. 예, 자, 먼저 일단 유 박사님. 네. 네, 유 박사님. 그 자, 사업적인 질문인데 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았는데 해킹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결국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영역인 것 같은데 대비 측이 궁금하고요. 비트코인 자체 잠깐만요. 거기까지. 자, 첫 번째 질문은 네,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있었는데 많은 수가 망했다. 네. 맞나요? 네, 네, 예, 네, 많이 맞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맞다고 이게 보안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 보안 대비책이 있으신 건지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뭐 당연히 있어야죠. 저희는 사실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업체의 보안책 중 하나가 비트코인 자체를 약간 오프라인으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트를 해킹을 해도 비트코인 자체는 뭐 가져갈 비트코인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콜드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보안 분야 강사로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나 혼자만 믿으면 안 되고 사실 근데 최악의 경우를 강사 죄송합니다. 네, 티칭 펠로우. 예, 그러니까 강사가 이제 그런 코치 하시는 분이지 아까 우리 유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코치지 실제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보안을 잘 하시는 거는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만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뭐 시큐리티 컨설팅 예를 들어서 뭐 페네트레이션 테스팅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네, 보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투자를 받는 것도 보안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예. 비트코인 자체 가치가 워낙 그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이거 환전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현재 갖고 있는 가치를 비트코인 가치로 바꾸는 건데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너무나 가격이 네, 네. 변동폭이 크지 않느냐. 사실- 환전소라면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용자 효과가 있지 입장에서는 않느냐. 그 예. 거래 그 환율이 안정적이면 좋죠. 네. 저도 비트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지금은 그 비트코인만 거래가 되지만 앞으로 이제 파생 상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콜, 풋 옵션, 퓨처스, 선물 거래, 비트코인도 네 비트코인 뭐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에 대한 해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 기대하고 있고 잠깐만요. 네. 예. 제가 그건 부가적으로 조금만. 네. 예. 그 퓨처나 선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선물을 상대방을 대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대응해 주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 디테일은 제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군가 있다. 아, 예. 네. 근데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환율이 변동이 많을 때가 거래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한탕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그게 생태계에는 좋지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그냥 주시장도 간단히 이게 말하자면 거래소한테는 좋아요. 주시장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클 때 증권사가 돈 벌잖아요. 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식 거래를 안 하거든요. 네, 주식을 그런 안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예,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라고 이해가.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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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그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네, 예, 몇 가지 홍보부장님. 단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어떤 가상의 재화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물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없던 가상의 재화가 생겨난 거여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중에 그 재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던 건데 생겨난 거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지금 네. 요약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애초에 비트코인이 생겨났을 때 예전에 같은 화폐 같은 경우는 금을 예치해놓고 그걸 그렇죠. 해서 지폐로 발행하고 그랬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딱 뭐 코드 같은 넘버 이런 DB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처음에는 열광해가지고 막 오르지만 나중에 결국은 폭탄 돌리기 해가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산 사람이 그냥 피해를 보는 휴지 조각처럼 네. 피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비트코인 봤을 때, 네. 이거 다단계 아니냐.
하고 생각했어요. 네, 다단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네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우선 그 처음에 환율 공시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실 장난감 돈이었잖아요. 뭐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누가 이게 한 비트코인이 뭐 0.0008달러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근데 그 산출 배경이 뭐냐면 자기가 마이너 채굴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네. 전기세를 계산해 보면 거기도 네. 그 근거가 있네요. 네. 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1 비트코인이 0.0008달러. 네. 예, 아무튼 뭐 숫자는 뭐 네. 굉장히 작은 달러에 시작해서 지금 아까 800달러. 800달러. 그러면 대체 지난 4년 동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예, 뭐 거의 100만 배, 1000만 배 정도 오른 뭐. 엄청나게 오른. 예, 네, 뭐 많이 올랐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많이 쓰게 됐는데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쇼핑몰이 있거나 아니면 현금 인출기, ATM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한국에 없으면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사용 가능한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런 현금 인출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건지. 예, 자 한국의 쇼핑몰이나 비트코인 쓸 수 있는 예, 그다음에 뭐 ATM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미국에는 어떤지 미국이나 해외 사례는 해외 어떤지. 사례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은 한국에는 뭐 웬만한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없고 해외에서는 뭐 한 2만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선 ATM기는 이제 캐나다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요? 지난달쯤에요. 네. 네. 그렇게 됐고 그 뭐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받는 회사들로는 이제 중국의 바이두, 바이두. 그러니까 중국의 약간 네이버 같은 회사죠. 네. 거기서는 최대 이제 검색 엔진. 네. 그 바이두가 바이두. 알리바바는 아니고 바이두. 바이두. 예. 네. 거기서 이제 디도스 방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깅 사이트. 블로그로 엄청나게 유명해요. 네. 블로그. 근데 이제 거기서 왜 비트코인을 받느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뭐 페이팔도 받고 뭐 신용카드도 받는데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에. 그러면 뭐 신용카드나 페이팔을 하려면 은행 계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은행 계좌가 필요 없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페이팔은 한 40개국은 이제 못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그 모든 사람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맞아요. 비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네요. 질문으로 예. 한국 아까 정부에 따라서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나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코빗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코빗 거래소를 이용한 한국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예, 한국의 정부가 그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뭐 정말 뭐 안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뭐 만에 하나 완전히 불법이다. 네. 그럼 우선 저희의 예치된 뭐 그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우리는 다 출금을 할 수 있게 우선 뭐 풀어야겠죠. 고객의 소유니까 사실. 그 비트코인 소유 자체가 불법이다. 뭐 마약처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풀어줄 수도 없겠죠. 이제 풀어줄 수 있다면 저희는 사실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은행처럼 뭐 적은 액수만 갖고 있고 많이 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100%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고객으로 돌려주면 되죠. 네, 돌려주면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자기 지갑에 뭐 갖고 있고 지갑 갖고 있다가 지갑에 갖고 있어도 되고요. 지갑에 갖고 있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노트북도 갖고 갈 필요 없이 사실 비트코인은 그 암호만 외우고 있으면 네. 그 어디서나 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질문. 또 질문. 예, 우리 이피디님. 질문이 좀 바뀌었는데 예. 처음에 그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 처음부터 0.000. 뭐 아니, 0.0008. 같이 말고 그 뭐 개수가 50씩 발급이 됐죠. 그 맨 처음 있었던 개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제로. 처음엔 0. 그다음에 10분이 지나니까 50. 그다음에 또 50. 처음엔 제로인가요? 네. 제로에서 시작해. 그럼 50씩을 나눠준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50이긴 했는데 네, 아무튼 예. 그럼 처음에 50은 누가 갖고 시작한 건가요?
제 질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비트코인 질문을 반복해야 되나요? 아니, 말씀하세요. 마이크 아까 안 들릴까봐 저희가 네, 네. 반복했는데요. 네. 질문을 요약해서. 네. 뭐 네. 처음에 10분당 50 네. 비트코인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제 알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들었다 논문을 발표하고. 근데 처음엔 사람들이 그러면 다 무시를 했죠. 네. 실제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논문까지 발표했다면. 그게 그 익명으로 그냥 게시판에 올렸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냥 깠죠. 그걸 말도 안 된다. 너 이것도 뭐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얘가 그럼 내가 직접 만들겠다. 논문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래서 2009년 1월달에 발표했어요. 내가 이거 런칭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무시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명이 이제 뭐 보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 거의 1년 동안은 그 만든 사람이 혼자서 그 채굴 작업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해주니까 거의 네트워크는 유지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보유하게 됐죠. 계속 그 발굴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추측으로는 전체 비트코인이 10%를 갖고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직도? 그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군요. 네. 그 사람. 근데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실명인지 실명이 아닌지 아니에요? 실명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거 발명자군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돈을 그래서 많이 뭐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네. 근데 진짜로 벌었는지 지금이라도 환전하면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환전을 하면 그 사람의 정체는 밝혀지겠죠. 네. 뭐 그래서 환전을 안 하는 건지 뭐 모르죠. 그럼 그분 거는 아직 환전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네, 아직 소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도. 그럼 또 설명드리자면 특이한 게 비트코인 해킹을 하죠. 그러면 해킹한 거래도 다 보이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네. 그래서 어느 주소에 해킹된 비트코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킹을 해도 비트코인 안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도둑이. 왜냐면 쓰기 시작하면 이제 다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뭐 상점이나 무슨 뭐 환전소에서. 내가 해킹했던 비트코인을 썼다라는 게 밝혀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예. 처음에 좀 더 이해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약간 미국으로 빠집니다. 저는 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모른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 자, 그런데요. 회사에서 지금 펀딩을 받고 계시죠. 이미 그리고 또 펀딩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뭐 저희 처음 펀드레이징은 이제 스트롱 벤처스라고 네, 미국에 있는 있고. VC, 그다음에 은행권 청년 창업자들, 재단에서 네. 있고. 그다음에 SK 플래넷. 예. 얼마를 받으셨어요? 한 1억 좀 넘게 받았어요. 네. 네. 두 명이서 1억을 이렇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펀딩을 네, 아직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지금 펀딩 생각하고 계세요? 한 5억. 5억 정도. 5억 정도. 자, 이 대표님 뭐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모르는 대로 우리가 또 뭐 마감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뭐 잘 모르지만 사실 모를 때 투자해야지 돈을 많이 벌거든요. 내가 알 정도면 남들 다 아니까 예. 이미 늦었다고 보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가상화폐 중에서는 전 세계에 나온 가상화폐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많이 쓰고 있고 좀 대중화가 된 그런 가상화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경제학적으로도 이렇게 좀 잘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그런 가상화폐 시스템인 것 같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한 2.5억 정도는 예.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유 대표님의 성격이 참 특이하신 분이세요. 제가 보면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지금 끝날 때쯤 돼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렇죠. 옆으로 폭으로 DP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아마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들 것 같고요. 예. 이런 면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저희는 5억을 한번 다 검토하고 싶네요. 네. 예, 오늘 하여튼 유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